순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인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도 없습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난민이 되고 월세 난민이 되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국민 배신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대로,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아무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늬만 진보인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실정과 실책은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자리, 원전, 세금, 교육, 주택, 코로나 대책, 최저임금, 기업의 근로시간과 사법정의, 공공기관 공공요금 등등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총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얽어매고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와 국방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뤄놓은 눈부신 성취를 단 4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 외교, 당연한 국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양다리 외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비아냥에도 앵무새처럼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굴종적 대북 정책, 우리 국민이 불태워져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는 무책임 안보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자식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국방을 현대화했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고단한 노동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DNA에는 초인류 정상국가라고 하는
세계사적 성취를 이룰 꿈과 희망과 그리고 노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난 4년간 일탈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모든 구상과 정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5가지 핵심 방향부터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이고 또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서 국민의 요구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 창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회복. 민생 회복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자녀 교육 걱정 없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의석수로 무도하게 가로막는다면 대안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정의, 그리고 자유가 살아 숨쉬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 세상을 열겠습니다. 셋째, 경제 회복. 우리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응축된 우리 국민의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역동성이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 경제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인간 혁명의 제5 물결을 주도하는 신세계를 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저는 해봤습니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일으켜서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외교, 안보, 국방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격을 되살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맞서서 버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짜 평화와 맞바꾸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민주화.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지 민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복지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인간적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 존엄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핵심 방향의 상세한 내용,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정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봄바람 같은 정치, 가을 햇살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번영의 훈풍이 온 나라에 가득할 때까지 초인류 정상국가로 향하는 저의 여정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정상국가를 만들어 초인류 정상국가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5.18권 운동권이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 운동했다고 평생 우려먹었습니다.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됐습니다.
정치 경력 1년만으로 대통령처럼 중차대한 자리를 책임질 수 있겠냐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와서 본 정치판에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기술만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유력한 야당 후보가 부상하자 여당 대표는 뒷조사 파일을 만들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야비하고 창피스러운 짓이라도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다 괜찮다? 이런 것이 현실 정치라면 이런 정치 경험은 없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원래 무엇이어야 하고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낙동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959년 태풍 사라호가 한반도 남단을 강타했을 때 논밭이 모두 쓸려나가면서 저희 어머니의 꿈도 같이 쓸려나갔습니다. 진학하려는 꿈을 접고 저희 어머니는 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강 건너에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4남매를 낳아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는 내 자식들은 나처럼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 끊임없이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산업화 세대는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자식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올해 80인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내려앉으면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은퇴를 준비하는 당연했던 삶이 지금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뛰어오를 기회가 없으니까 금수저, 흙수저 차이가 따라잡혀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입니다. 정치란 온 힘을 다해서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은 이런 정치는 외면하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국민들을 편갈라 싸움 붙이는 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란 게 원래부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호도하면서 불법과 내로남불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것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면 지금처럼 기술 기반과 산업 지형이 지진처럼 변하는 세상 앞에서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 기득권은 양보하고 개혁합시다. 라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웁니까? 이 정부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200만 개 날아갔습니다.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희망과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학자로서 제가 단언컨대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굳은 살을 발라내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 노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어느 하나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도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정권 창출을 도운 민노총 비위 맞추느라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나 올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자동주문 기계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을 박살냈고 임대차법으로 전세도 씨를 말렸습니다. 이 정부가 근성 있게 한 것이라고는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박근혜 정부까지 지금까지 쌓인 빚이 660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만큼을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쌓았습니다. 일자리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빚더미까지 청년들한테 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기보다 훨씬 더한 악성의 포퓰리즘에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지금 여권의 선두주자인 후보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에게 돈을 똑같이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그 규모가 이미 세계 9등입니다. 그런데도 길에는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얹혀있는 큰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뿌려서 세금주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말아먹고도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반복합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떤 나라가 추락할지, 어떤 나라가 도약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데, 경쟁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다 없앤다. 우리 경제를 꽉 막고 있는 혈맥은 뚫고야 만다. 이런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쇄신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내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하이텍 제조업,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업, 그리고 도약이 있는 스타트업, 전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마음껏 뛰는 그런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이 사회를 퍼져 나갑니다. 내 앞이 보여야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룰 속에서 힘껏 뛰어본 뒤에야 100%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도 따랐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급소를 치료하고 가시를 빼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입으로만 공존을 외치면서 편가르기만 해대는 위선자들을 역사에서 몰아내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진보의 탈을 쓰고 기득권 노조의 편만 들면서 개혁을 막아서는 그런 수구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가 만들어낸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끝내는 화합의 선거가 돼야 됩니다. 저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한국 경제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꿈꾸면 이룰 수 있고 바라면 원할 수 있는, 바라면 이룰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영향력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